환경부는 MB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동원돼 녹조를 치워 숨기거나 상수원으로 이용하지 않는 영산강에서 댐 방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개봉 열흘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자거래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62.5% 급증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인피니트가 소속된 울림 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금요일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민주 기자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26포인트, 0.17% 하락한 1880.7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와 주택가격 호조, 중국의 수출입 개선 등으로 뉴욕 증시가 반등한 가운데 이날 코스피 지수도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약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13억 원, 24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장중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던 개인들도 장 후반 매수세를 줄이며 463억 원 매수 우위로 마감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2,442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의료정밀 업종이 1.1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전기전자가 0.94%, 운수창고가 0.51% 상승했습니다. 반면 종이목재와 보험, 음식료품, 운송장비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1.71% 올랐고 삼성전자가 1.07% 오르며 닷새 만에 반등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이 1.81% 빠졌고 현대차와 기아차도 기관 매도에 각각 1.56%, 1.32% 하락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8.30% 빠졌고 SKC와 LS는 각각 자회사와 손자회사 부진으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5.03%, 6.66% 급락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은 2억 7,667만 주, 거래대금은 3조 4,6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대두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고가형 제품에서 이 저가폰 제품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무게 중심도 옮겨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피력합니까? 네.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주가는 그동안 갤럭시 S4 등 신제품 판매를 전후에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부품주 주가 흐름도 저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고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선도업체들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망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갤럭시 그랜드, 갤럭시 미니, 갤럭시 메가 등 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이고 애플 역시 저가형 아이폰을 선보이며 신흥국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승표 삼성증권 연구원은 통상 정보기술 기업들은 혁신형 제품 위주로 수익성을 추구하다 제품 보급이 확대되면 결국 보급형 제품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수익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고가 제품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해온 스마트폰 시장이 앞으로는 양적 성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면 복고품 부품주들이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고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보다는 액정 표시 장치가, 카메라 화소는 1300만 화소대 고화질보다는 800만 화소 등 중저화질 부품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흐름은 이미 일부 종목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중저화질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파트론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8.81% 올랐고 중소형 LCD 모듈을 생산하는 디스플레이텍 주가도 이달 초 1350원에서 이날 12,100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이 밖에 중소형 LCD용 백라이트 유닛용 프리즘 시트를 생산하는 LMS와 삼성전자와 애플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이라이콤, 보급형 카메라 모듈 업체 파워로직스, 스마트폰 배터리 백을 생산하는 이렌텍 등도 원가 경쟁력이 높아 중저가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으로 꼽힙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개화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스마트폰 부품주에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고가 스마트폰과 달리 중저가 스마트폰은 마진이 적기 때문에 납품 물량만 늘어나고 수익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균 KDB 대우증권 연구원은 하이엔드급 고가 스마트폰이 줄고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가 늘면 결국 부품업체들은 물량 싸움으로 갈 것이라며 그러나 이익의 총량이 높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봉급 생활자들의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 먼저 이에 앞서서 환경부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환경부는 MB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동원돼 인력으로 녹조를 치워 시각적으로 숨기거나 상수원으로 이용하지 않는 영산강에서 댐 방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조를 사람의 손으로 걷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4대강 사업이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무리를 했다며 지방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녹조를 인위적으로 걷어낸 사실 등은 환경부 내부에서만 알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가 여름철 녹조 현상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MB정부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개봉한 지 열흘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투자 배급사 CJ 엔터테인먼트는 설국열차의 누적 관객이 5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각 열흘 만에 500만 명을 돌파한 도둑들과 아이언맨3와 함께 역대 가장 빠른 흥행 속도입니다.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광해 왕이 된 남자는 18일, 올해 1000만을 돌파한 7번 방의 선물이 17일 걸렸습니다. 설국열차는 주말 예매 점유율도 46.7%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약 230만 관객을 모은 점에 비춰 이번 주말을 넘기면 700만 관객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 결제와 문자 사기 관련 피해가 증가하면서 상반기 전자거래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62.5% 급증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올 상반기 분쟁 조정 신청이 지난해 상반기 2,465건보다 62.5% 늘어난 4,00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상과 음원 등을 내려받기 위한 휴대전화 소액 결제와 스미싱 관련 피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소액 결제 분쟁이 증가하면서 피해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분쟁은 1년 전보다 82.5% 늘고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의 피해 금액 분쟁은 17.3% 줄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인피니트가 소속된 울림 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글로벌 음악 회사들이 다양한 아티스트를 확보해 성격이 다른 여러 레이블을 운영하듯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레이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인 SMCNC는 인피니트와 넬 등이 소속된 울림 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해 울림 레이블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울림 레이블이 음악적으로 독자적인 색깔을 가져가면서 다양한 뮤지션과 아티스트를 배출할 예정이라며 울림 레이블 아티스트의 인지도와 경쟁력이 본사의 사업 역량과 접목되면 SM그룹의 매출과 수익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외 반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문화재청은 10월 29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리는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에 반가사유상의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지난달 29일 특별전에 반가사유상의 반출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공식 통보한 지 11일 만에 번복한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며 매년 6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에 대해 소득공제가 축소된 건 죄송스럽지만 감내해 줄 것으로 부탁하고 읍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계층의 세금이 느는 건 사실이지만 월 13,000원 정도라며 이 정도는 감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3월에 보너스로 불리는 소득공제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입이 10개라도 다른 설명은 못 드리겠다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얼마 전 올해 2분기 은행들의 순이익이 반토막 나는 등 수익성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은행들의 수익이 이처럼 나지 않다 보니까 구조조정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들 꺼린다고 하는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서울경제신문의 서민우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자 이 워크아웃 추진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꺼린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분기 국내 은행들의 단기 순이익은 1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1천억 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는데요. 이처럼 은행들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자 워크아웃 추진 기업에 대한 지원도 신중한 모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지난달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권단 중심으로 워크아웃을 늘리겠다고 한 것과 대비되는 움직임인데요. 은행들이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기업 대출 부실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이 겹치면서 수익성 악화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감독당국의 지도 방침도 잘 먹히지 않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2009년부터 채권단 주도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대한조선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최근 대한조선의 부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대한조선 채권을 팔기 위해 반대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대한조선에 대해 출자 전환한 주식 500억 원을 포함해 약 970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요. 신한은행은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마련한 대한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 1,300억 원 지원에 대해 반발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을 내다 팔고 채권단에서 빠지기로 한 겁니다. 어차피 신규 자금을 지원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신한은행이 지원을 거부하면서 대한조선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는 기존의 1,300억 원에서 1,100억 원으로 200억가량 줄게 됐습니다. 지난 2011년 워크아웃을 졸업했다가 최근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펜텍의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1,881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펜텍은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운영자금과 전환사채 차환 목적으로 총 2천억 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주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반발로 자금 지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주협의회는 펜텍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협의회 역할이지 신규 자금 지원까지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주주협의회 역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자신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신규 자금 지원을 꺼리는 것이 아니겠냐며 워크아웃을 졸업한 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단이 지원을 꺼리고 있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을 대하는 은행들의 현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결국 은행들이 수익성 저하를 우려해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주저하고 있다 이런 설명인데, 자 이런 움직임이 다른 채권단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조선의 채권단 의결권 비율은 산업은행이 67%로 가장 많고 이어 신한은행,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순입니다. 물론 신한은행이 이번에 빠지더라도 워크아웃 중인 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한 최소 의결권 비율인 75%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 지원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워크아웃이라는 것이 은행들이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은행들이 저마다 살겠다고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워크아웃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은행의 경우 신한은행이 실제로 반대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다음 신규 자금 지원부터 빠지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나머지 채권단들도 추가 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기업 구조조정에 공격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도 경영상 큰 문제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까지 지원을 꺼리면서 몸을 사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부의 서민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D램 매출액이 25억 5,800만 달러를 기록해 1분기보다 40.7% 증가했습니다. D램 시장 점유율도 1분기 26.5%에서 2분기 30%로 상승하며 세계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SK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이 30%대로 올라선 건 처음입니다. 32.7% 점유율로 세계 1위인 삼성전자와의 격차도 3%포인트 이내로 줄었습니다. 한편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전체 매출액은 85억 3,100만 달러로 1분기보다 24.2% 늘어났습니다. 내년 6월 종료 예정이던 농어촌 특별세 적용 기간이 2024년 6월까지 10년 더 연장됩니다. 농특세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가입의 후속 조치로 1994년 신설돼 2004년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적용 기한을 2014년 6월로 이미 10년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FTA 확대 등에 맞춰 농림업의 경쟁력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농특세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특세는 2010년 3조 9천억 원, 2011년 4조 9천억 원, 2012년 3조 9천억 원이 거쳐 농림어업인 복지와 소득 보전, 농산 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등에 사용된 바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용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여름 상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3만 원대 스파클링 와인인 모스카토 다스티는 이달 들어 매출이 30% 이상, 아사히와 호가든 등 수입 맥주는 35% 신장했습니다. 열대야로 쿨매트 매출도 26% 올랐고 선풍기가 21%, 아웃도어 의류 20%, 샌들이 16% 상승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은 지난달보다 30% 매출이 늘어났으며 아이스크림은 40%, 맥주는 48%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에어컨, 선풍기, 냉풍기 등 냉방 제품 매출이 60%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이 미국 내 수입 금지 판정을 받을지 여부가 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즉 ITC에서 결정됩니다.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려 이번 최종 판정에서도 기존의 예비 판정 결과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 S, 갤럭시 S2 등의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수입 금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들 제품이 구형인데다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진용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수입 금지가 결정되더라도 입을 피해는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오바마 행정부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를 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을 빚을 전망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